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참된 리더로서 그 위기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위기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조정의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 저자 리슈애청, 출판 라의 눈, 리딩 진혜현. 셋째, 조정. 때로는 갈등도 에너지가 된다. 조정을 잘 해야 조직이 잘 된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정은 매우 복잡하고도 창조적인 노동이다. 100년 동안 건재한 기업들의 가장 큰 비결은 협력 정신과 평등한 기업 문화이다. 그것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업을 혁신한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정치든 행정이든 경영이든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정은 매우 복잡하고도 창조적인 노동이다. 소통과 조정 능력은 어떤 조직이든 필수 조건이다. 이런 소통의 자질이 개인의 성공을 이끌어 주기도 한다. 당신의 인생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전환점을 막고 싶다면 소통의 기술을 익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독점의 시대는 갔다. 리더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개개인의 힘을 모아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야 한다. 미국의 제록스사는 복사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독점하려고 무려 500여 건의 특허를 신청했다. 그런데 특허 보호 기간인 10년이 가까워지자 몇몇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회사가 캐논이었다. 캐논은 당시 제록스의 대형 복사기보다 몇 배는 작고 가격도 저렴한 복사기를 개발해 놓은 상태였다. 이 소형 복사기는 확실히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캐논이 걱정한 것은 단 하나, 거대한 독점 기업으로 성장한 제록스와 맞서 싸울 일이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캐논은 묘안을 떠올렸다. 일본의 동종업계 기업인 샤프, 도시바, 미놀타, 리코 등을 찾아가 자기 회사에서 개발한 소형 복사기의 개념을 설명하며 사업 보고서를 하나를 건넸다. 보고서엔 여러 회사가 연합해 이 제품을 생산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좋은 제안을 마다할 회사는 없었다. 이렇게 캐논은 10여 개 일본 회사를 끌어들여 복사기 제조회사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들은 미국 시장 내에서 소형 복사기의 개념을 전파하여 제록스와 맞섰다. 제록스는 골리앗이었지만 여러 회사들의 벌떼 같은 도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기업들이 미국 복사기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경쟁 상대와 연합하는 일은 언뜻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캐논은 이런 묘수를 통해 시장의 지배권을 확보했고 자체 기술을 개발하려던 다른 회사들을 단념시켰다. 얼마 뒤 캐논은 기능이 개선된 새로운 복사기를 내놓았고 역시 저렴한 비용의 복사기를 카르텔 회사에 제공했다.
캐논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나머지 기업이 이를 구매하는 형식이 정착되면서 암묵적인 1위 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캐논은 단독으로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었지만 기술 자원을 공유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업계의 견제나 지나친 경쟁도 피하고 소형 복사기에 대한 개념을 더 빠르고 더 널리 전파할 수 있었다. 오늘날은 어느 누구도 모든 자원을 독점할 수 없다. 과거의 경쟁 상대와도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리더는 전통적인 분업의 시대에 유효하던 수직적인 관리 시스템을 타파해야 한다. 수평적 협력 관계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하지 않는다에서 벗어나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지 않는다의 개념으로 옮겨가야 한다. 역사를 보아도 협력의 중요성을 몰랐던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리더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만약 리더에게 친화력이 부족해 조직원이나 동료들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거나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리더에게 계획과 조직, 지휘와 조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다. 칼 마르크스는 어떤 역할을 잘 하는 지도자를 가리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비유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개개인의 힘을 모으고 조정해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이다. 갈등의 긍정의 효과. 유능한 리더라면 조직의 갈등과 충돌을 통제해 양극단 사이에서 효율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넓은 아량이 있어야 한다. 좋은 리더 역시 아랫사람의 잘못이나 무례에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대승적인 입장에서 상대에게 몸을 낮출 줄 안다. 아량이 있는 리더는 감정을 앞세우는 대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한다. 또한 아랫사람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책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이다. 리더는 충돌을 해결할 때 권위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권위를 이용해 위기 상황을 해결하면 즉각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는 봉합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덮어둔 문제는 더 큰 위기가 되어 닥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갈수록 빨라지며 개성의 표현은 자유로워지고 개인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권위의 사용은 적절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든 갈등과 충돌은 있기 마련이고 갈등이 없으면 회사의 생기와 발전이 없고 갈등이 지나치면 회사의 분위기를 망치고 생산성을 손상시킨다. 따라서 유능한 리더라면 조직의 충돌을 통제해 양극단 사이에서 효율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목표, 비전 같은 근본적인 문제엔 비슷한 견해를 지니고 있으므로 조직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정확한 방식으로 논쟁을 벌이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갈등과 충돌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가 발생해 오히려 조직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필수 불가결하다. 상사와 동료, 부하 직원,
혹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소통이지만 때로는 절묘한 회피, 간절한 호소일 수도 있다. 리더라면 그런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숙달해야 한다. 놔두면 저절로 사라질 갈등인지 시간을 다퉈 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인지 파악 후 거기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다. 공통점은 크게, 차이점은 작게. 사람들 중 누구도 외딴 섬일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지의 한 부분이다. 리더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 경영진과 노동자,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서로의 중요한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적당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저 단순한 패턴에 맞춰 누가 이기고 누가 지거나 누가 많이 갖고 누가 적게 갖는다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이러한 리더들은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속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떻게든 충돌을 멈추고 사람들을 안정시켜야겠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소통에서 명확하고 솔직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기에 정보를 받는 쪽에서는 성실성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는 한 발 더 나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제시할 것이다. 또 어떤 리더들은 타협으로 충돌을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타협은 양측 모두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이렇게 거래와 승낙으로 구성된 타협은 자주 사용할수록 양쪽 모두 내가 더 많이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를 걱정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자신이 요구하는 수위를 높이게 되므로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조직의 리더들이 먼저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은 미뤄두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하는 양쪽이 함께 모여 목표의 공통점을 찾는다. 둘째, 양쪽의 차이점 중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한다. 셋째, 공통점을 찾을 때까지 차이점은 보류해 둔다. 이렇게 공통점에서 시작하면 점차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 공통점의 저변을 확대시키면서 점차 서로 다른 인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시인 존 던은 자신의 시에서 사람들 중 누구도 외딴 섬일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지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하면 중국의 액화가스 배달원이 가스 한 통에 25달러나 값이 올랐다며 투덜댄다. 남미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펄럭이면 몇 개월 뒤 일본 해안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세계는 이미 하나로 연결된 도미노 시대에 진입했다. 이상으로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 파트 3를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화 부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